이번 순서는 김창호의 더 리더스입니다. 정부 스포츠 3.0 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호 교수가 이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80회 스포츠 산업 포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창호의 더 리더스 진행의 김창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스포츠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80회 스포츠산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제80회 스포츠산업 포럼은 지난 6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스포츠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비상상황 시 행동 매뉴얼에 대해 재조명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시설 및 안전관리 전문가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돌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일들을 볼 때 오늘 포럼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 제도나 법규를 제정하고 그리고 의식개혁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이나 한꺼번에 수만 명이 운집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의견과 토론이 오늘 포럼에서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대회하고 평창올림픽의 그 안전에 관련된 거로 지금 오전에 방금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스포츠 쪽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다르게 좀 독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특별히 주문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좀 중점을 둬야 될 분야가 한 세 분야인데, 물론 시설 자체의 어떤 안정성은 전부 담보됐다고 생각하지만 시설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취약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 많은 다중 이용 시설인데 그것은 매번 360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경기 기간에 때만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중들의 어떤 안전 대책,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대회가 펼쳐지고 우리가 당장 9월 달부터 인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데 그 선수단들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 물론 이건 대테러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어떤 계절적인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아직은 저희가 스포츠 안전에 관련한 어떤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논의가 돼서 우리가 이 포럼이 좀 더 건설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프로스포츠를 같이 진행되고 스포츠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갖다가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교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80회째 포럼이네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포럼이 돼서 전문가들의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고요. 이것이 저희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법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시설 안전이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 분야에 이러한 스포츠와 연관된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세 분의 발제자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이용석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성문정 실장의 발제로 이어졌는데요. 주제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스포츠 레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들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 스포츠 레저의 역사성하고도 관련된 상황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는 없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고 스포츠에 대한 참여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은 사고도 빈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들을 체계화 좀 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건축법이라든지 국법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시대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정부가 좀 고민을 해서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또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체육 쪽에서 뭐 시설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걸 담당한 지가 한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이런 자리가 오늘 처음이었다라는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각계의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그 고위급들이 모여서 같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단연 일회성이 그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번 모여서 논의하고 고민을 하고 이것들을 또 정부 당국자들이 수렴하고 이런 모임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관리사무소 백일수 소장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교육 및 캠페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 2월 24일 준공된 본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2층, 2만 2천석 규모로 메이저리그 야구장을 모티브로 건설되어 광주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 후 사전 예방, 초기 대응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준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구장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화재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시켜서 3종류로 구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경기 중 관중석 화재 발생 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으로는 안전점검 후 4인시 운영, 직원 예방의식 강화, 종합 비상 연락망의 구축이 있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은 1단계, 2단계, 3단계 행동 조치 사항에 의해 대응하고 있으며 비상구의 위치 동영상 및 경기 전 치어리더에 의한 화재 사고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구역 출입구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모든 야구장 때는 안전요원을 40명 정도 배치했으나 현행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160명 정도의 안전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 프로토와 관리사무소 및 안전요원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히어로즈 조태종 단장이 프로야구 안전관리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했는데요. 야구장의 안전관리 운영체계부터 안전관리 추진 방안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오페라하우스 수준의 그 스포츠 시설에는 절대로 보안 검색을 완벽하게 강화를 해서 절대로 사전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구장의 운영권을 프로구단에 기속해 줘야 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 집주인이 있는데 프로 야구를 위해서 프로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거기 한 가족이 잘 쓸 수 있게끔 20년 된 구장에 뭐 경기도 바꾸고 도배도 하고 이러고 싶은 것인데 현재는 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계시는 분이 항상 계시고 그분들이 항상 2년마다 바뀌세요. 그래서 전문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다. 특히 운영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전문성까지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지금 나온 얘기들은 시설은 잘 되어 있으나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러한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운영에 대한 건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아마 법을 좀 개정해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제시법상은 그 보험 가입만 부분적으로 강제화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도 소규모 업종은 장관이 인정한 소규모 업종은 제외되어 있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없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체육시설을 지방 또 서울권 여러 형태로 지금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 상황마다 같은 종목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안전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그런 제도를 가는 데 있어서 참고자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업계도 사실 그동안에는 많이 업계의 수익적 측면에서만 많이 강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 부분보다는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업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중심으로 많이 추진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한 수익성 측면에 강조하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업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왔던 고객마저도 끊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업계가 좀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안전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80회 스포츠 시설 안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시설 안전법, 스포츠 시설 안전 관리사 제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